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라클쌤이에요. 여러분, 해외 생활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보통 어학연수, 유학, 워킹홀리데이나 해외 취업 또는 결혼을 통해서 해외 생활을 경험하시게 되는데요. 저는 결혼 후에 영국에서 6개월, 한국에 잠깐 갔다가 방송 출연 등을 하고 미국에서 한 달, 튀르키예에서 다시 1년 3개월, 한국에 또 갔다가 또다시 튀르키예에 온 지 10개월 정도가 됐어요. 물론 그 사이에 한국을 2번이나 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긴 해외 생활 중에 저는 다행히 디지털 노마드로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저처럼 해외 생활을 하려고 하실 때 워킹 홀리데이를 선택해서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오늘은 워킹 홀리데이 가서 흔히 하는 실수 7가지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해요. 사실 저는 워킹홀리데이 경험은 없지만 한국에서 대기업 경력이 있고 6급 임기제 공무원 임용 포기를 하고 경력 단절이 된 상태에서 해외에서 디지털 노마드로서 정착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얘기할 공통점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보통 해외에 나가서 부딪혀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준비 없이 갔다가 우울증 때문에 매일매일 울었거든요.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워킹홀리데이 가서 흔히 하는 실수 7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워킹홀리데이 가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는 것. 많은 분들이 영어를 가서 일하면서 배워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 봐요. 네, 가서 배우실 수는 있는데 워킹홀리데이나 해외 생활을 혼자서 가서 하시려고 할 때 처음에 집도 구하셔야 되고 이 과정에서 집 뷰잉도 하셔야 되고 계약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영어 회화가 되지 않으면 초반에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영어 회화가 되지 않는 경우 체력적으로 힘든 일을 하시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차라리 워킹홀리데이를 가실 때 영어가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초반에 어학원을 등록해서 영어 실력을 먼저 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토익은 945점까지 받아봤어요. 리스닝은 만점이었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헬로우톡이라는 어플에서 미국 친구와 매일 1년 동안 간단한 오디오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이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게다가 저는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은 따로 없었습니다. 두 번째, 날씨 확인하지 않고 나라 선택하기.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해요. 제가 사는 튀르키예는 엄청 건조하고요. 영국 북부 지방에 살았을 때는 엄청 습했어요. 그리고 되게 우중충하고 게다가 겨울이 되면 오후 3시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오전 7시쯤 돼야 해를 볼 수 있었는데 이게 은근히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가실 나라를 선택하실 때 날씨를 꼭 반드시 체크하시면 좋아요. 세 번째, 집 구할 때 내 생활 방식을 고려하지 않는 것. 집을 구하실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처음에 에어비앤비에서 살다가 독립된 생활을 위해서 집을 따로 계약할 수도 있고 홈스테이를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홈스테이의 경우 집주인의 성향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물론 독립된 생활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영국 런던 같은 경우는 월세가 너무 비싸잖아요. 어쩔 수 없이 홈스테이를 구하거나 홈쉐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괜찮은가? 이걸 깊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편안하게 쉬어야 하는 공간에서 괴롭게 보내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번째, 한국 유심 제대로 준비 안 하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알뜰폰으로 유심을 준비해 왔었어요. 이게 굉장히 저렴하고 국제전화도 5분에 5,000원 이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심카드 없음이 뜨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 전화번호로 인터넷 뱅킹 인증도 해야 되고 관련해서 일을 할 때 연락도 받았어야 했는데 심카드 오류가 나서 해결이 안 돼서 결국에는 겨우겨우 어머니께 부탁해서 심카드를 한국에서 공폰에 다시 활성화시키고 어찌저찌 해서 튀르키예로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 갔을 때 아예 조금 비싸더라도 SK텔레콤 유심으로 바꾸자 해서 바꿔서 가져왔어요. 한국 휴대폰 유심을 잘 유지하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섯 번째, 대중교통 환경 체크하기. 영국도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지역이 있고 튀르키예도 어느 정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기는 해요. 물론 도시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어딜 가나 지하철 생활권이거나 버스 노선이 정말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어디든지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는 튀르키예 앙카라만 해도 지하철이 있는 곳이 한정적이에요. 게다가 걸어서 1시간 거리인데
버스를 타고 가도 1시간 거리인 곳들이 있어요. 좀 이상하죠?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잖아요. 캐나다 밴쿠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호주도 버스가 잘 안 오는 지역도 있고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지역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유무에 따라 대중교통을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째, 현지 생활비 체크하기. 현지 생활비요. 그냥 오시기 전에 상상으로만 생각해서 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월세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 나라의 인플레이션율이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 좀 미리 준비를 하시고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당연히 환율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오기 전에는 이 정도 돈이면 매달 생활이 가능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더라도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를 하시는 목적이 어떤 건지에 따라 만약에 무조건 돈을 모아서 가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실시간으로 현지 생활비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오시는 것이 좋고 그래야 친구들에게 돈을 빌릴 일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게다가 외식비를 체크해서 오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튀르키예 같은 경우도 한국이랑 외식비가 비슷해졌거든요. 근데 여기 최저임금이 80만 원인 곳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외식비가 쌀 거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엄청 당황하시는 거죠. 7번째, 초기 자금 준비하기. 어떤 분들은 적게 가지고 가야 급한 마음으로 더 빨리 집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듯하게 가지고 해외 생활을 하러 나갔다? 그러면 돈이 점점 줄 때마다 너무 불안하고 우울했을 것 같아요. 저는 경제적으로 제 스스로가 준비되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인 준비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워킹홀리데이 계좌 잔고를 증명하게 되잖아요. 그 돈 그대로를 들고 오는 게 베스트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호주 같은 경우는 5,000 호주 달러가 잔고에 있어야 한다고 해요. 현재 기준 환율로는 약 458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래도 이 정도는 있어야 만일의 상황에 대비가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 워킹홀리데이 가서 흔히 하는 실수 7가지라는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것들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남편과 영국에 있을 때는 남편이 국가장학생으로서 정부에서 받는 생활비가 있어서 그때 당시 약 200만 원으로 한 달 생활이 가능했어요. 게다가 30만 원 정도는 매달 모을 수 있었습니다. 가능했던 이유는 잉글랜드 북부 지역에서 외식 하나도 안 하고 리들이라는 아주 저렴한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그 외의 지출은 진짜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튀르키예로 넘어왔을 때는 남편이 지원받는 생활비가 끊겼던 타이밍이었고 물가 상승률이 100%가 넘어가고 월세 인상이 6개월 만에 40%가 되는 거예요. 저희 둘 다 수입원이 없었고 모아놓은 돈도 거의 다 써가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 집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려고 하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때 주변에서 친구들이 온라인 한국어 강사를 하면 너무 잘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진짜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온라인 한국어 강사를 그때 도전하게 됐는데 처음에 너무 두려웠거든요. 프로필 세팅하고 첫 학생 받을 때까지 3주 정도 걸렸는데 멘토가 있어도 연락은 잘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포기할까 말까 이 생각이 머리 끝까지 올라왔다가 결국 버텼고 첫 학생을 진짜 잘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월 평균 5,000달러, 한화로 약 700만 원 정도를 온라인 한국어 강사를 하면서 벌고 있어요. 게다가 시작한 지 약 2년 만에 한 플랫폼에서 전 세계 멘토 중에 탑5 멘토가 되었고 한국인 멘토 중에는 1위 멘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해외 생활이나 워킹홀리데이를 가실 때 일을 구하실 때까지 초기 자본금을 계속 사용하면서 버티셔야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온라인으로 디지털 노마드로서 일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준비해서 가신다면 우울할 일도 불안할 일도 훨씬 적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온라인 한국어 강사가 되는 것을 추천드려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강사로도 도전해 보실 수 있고요. 관련해서 고정 댓글 영상 확인해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고정 댓글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